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어제 상승에 따른 피로감 때문일까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동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거래일 만에 하락 중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다시금 시장에 집중을 받았습니다. 코스닥은 오후 들어서 하락세가 짙어졌죠. 504선에 마감하면서 벌써 4흘째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 하락을 신규 접근으로 봐야 할지 비중을 줄여봐야 할지 종목별 전략과 상담 잠시 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샘플러스 윤종민 전문가, 조희니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열려 있으니까요.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이슈 공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서기도 했죠. 외국인의 수급이 참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텐데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종민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적절한 대응 전략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현재 우리 시장은 모든 어떤 투자자, 어떤 시청자분도 알다시피, 연속성이 없죠? 오늘도 전장에 조금 올라갔다가 후장에 쭉 미끄러지는, 어제도 마찬가지고, 자, 미국 시장 다우하고 나스닥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특히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시장이 어떤 시청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하는 시장인데요. 계속적으로 어떤 하락세가 이어지니까 요즘 상당히 힘든 일반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다음에 기관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계속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 요즘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 오늘뿐만 아니라 요즘 최근 시장은 좀 힘든 시장이 계속 됐죠. 그리고 어제 보면은, 거래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1% 정도 올랐는데도 상승, 하락 종목수를 보면은 오히려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았죠. 이것은 지수의 왜곡이다. 그다음 지수 관련주만 올라갔고 또 나머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도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상당히 힘든 시장이죠. 그래서 잠시 후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한 전략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희니 전문가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수익 내기 참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제 귀에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장 초반에 연 저점 붕괴 우려까지 나왔지만 역시 장 마감에 임박해서 반등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오늘장 이슈 어떤 걸 좀 준비해 오셨나요? 네. 먼저 코스피 종합 지수 차트 보시면서 전반적인 흐름 말씀드릴게요.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증시도 같이 가지 않을까 매우 기대를 했었는데요. 그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수요일 방송할 때 바닥 찍고 그리고 상승 노리지만 여유를 갖고 보자고 했습니다. 11월 들어오면서 5일선이 21선을 하향하면서 데드크로스가 나왔는데요. 이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가 다시 회복해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랑 비슷했던 시기가 최근에 8월 그리고 6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5일선, 21선을 향해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 그리고 8월 달에도 다시 상승. 지금의 상황도 이 6월이나 8월 상황이랑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완전히 반등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시장까지 한번 보시면요. 지수가 저번 주 1963포인트 저점 확인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고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지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도 계속 이어진다면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연말 랠리 기대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가 오히려 매수 적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 대형주나 실적주 위주로 가야 합니다. 예, 실적주 중에서도 실적이 예전에 좋았던 실적주가 아니라 앞으로 좋아하실 실적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좋아하실 뭐 실적들 예를 들어 드리면 조선이나 석유 화학 업체들 그리고 네. 업종들 그리고 뭐 증권주 중에서도 좀 강세 있고 강한 센 종목들 그리고 실전 호전이 되어 보이는 IT주들 반도체주 이런 것들이 괜찮아 보여져서요. 네. 오늘 저도 이런 주 위주로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2000포인트 선 위쪽에 안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21선 위에서 안착을 할 다음에도 계속 갈 것인지는 한번 두고 보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철저한 실적 위주 종목과 그리고 작은 종목 중에서도 센 종목들 같이 포트에 두고 가시는 게 네. 좋아 보여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수급을 보면 장중 내내는 기관 쪽에서 매도로 대응하다가 거의 종가 임박해서 다시 매수로 좀 들어왔거든요. 오늘 외국인 또 한 1,000억 원대 매도세가 나왔고요. 이런 수급, 특히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내일 뭐 매수를 또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제가 저번 주에도 네. 뭐 한번 이렇게 보자고 예.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는 종목들은 뭐 관리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 외에는 크게 수익을 내기 어려워서 제가 실적주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외국인 뭐 매수 이런 것들도 좀 지켜보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뭐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수급에 대해서 관망을 하면서 대응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지금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장주 포트폴리오는요,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의 수익률이 더 좋을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장 대장주 전문가들의 수익률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6개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LG 렌터카와 현대위아가 10% 이상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락앤락 포트에 들어오면서 7.4% 현재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입니다. 플랜트넷 추가 상승하면서 6.1% 플러스권 수익 중이고요. LG하우시스가 소폭 반등하면서 1.8% 수익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내화와 ISC 모두 손절 처리됐고요. 어제 편입된 SBS 2.6% 플러스권이고요. CNS 자산관리는 0.9%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하림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죠. 17% 이상 수익 중이고요. 만도가 어제보다 수익 줄었지만 휴원수는 어제보다 오르면서 4.4%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어제 편입된 삼성중공업 1.4%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녹스 다시 편입하자고 했죠. 추가 상승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송상호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3위가 여전히 매수가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루벤스 추가 하락 나오면서 7%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입니다. 삼천리 자전거 오거래제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수익이 더 늘었는데요. 5.3%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인희 전문가입니다. CJ 헬리블전 어제 반등하면서 매수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반면 KTB투자증권은 장중 손절가 위협받기도 했죠. 주가 1.7% 하락하면서 5% 손실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AS를 받아볼 텐데요. 먼저 윤종민 전문가님 포트에 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보니까 좀 꾸준히 우상향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추가적인 AS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예, 전 포트에 그 삼천리 자전거 한 종목뿐이 없는데요. 이제 오늘 2종목 추가하고 다음 주에 또 2종목을 더 추가할 그 계획이 있고요. 네. 지금 삼천리 자전거는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계속적인 어떤 그 성장세가 지속될 거다.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자전거 동호회도 많이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자전거 도로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자전거 시장에 삼천리 자전거 대표적이잖아요. 그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의 수출이 이것은 뭐 중국에는 저가 자전거가 많이 있지만은 삼천리 자전거는 어떤 고가성으로 품질 면에서
서로 대결을 하는 거죠. 충분히 승산이 있고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꾸준히 증가세에 있는데 자 차트를 먼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요. 네. 이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 삼천리 자전거의 성장성을 보고 매수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지금 추세를 보면은 상당히 안정되게 우상향하는 추세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다만 이 박스권에서 여기서 한번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갈 것으로 생각해요. 주봉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은 전 고점 이 역사적 신고가는 32,600원이죠. 32,600원인데 네. 지금 현재 한 5년 전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주봉을 한번 봐야죠. 주봉은 2450원 바짝 다가섰어요. 뭐 6월 달에 기록한 뭐 신고가였죠. 예, 그렇죠. 예. 6월 10일 날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자, 여기서 꾸준히 다시 한번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건 실적이 향상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인데 다만 여기서 고비는 어디냐면 먼저 6월 달에 채웠던 2,450원 여기에서 그냥 네. 돌파할지 아니면 2450원이요. 네. 네. 2450원 눌림을 주고 돌파할지 이것은 관건이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을 네. 돌파해서 며칠의 시간적 여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걸 가지신 분 또 매수하실 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외국인들이 여기에서는 이 종목을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실정이기 때문에 매물이 출회되는지 여부를 꼭 살펴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뭐 메이저라고도 하고 주포라고도 하고 네. 뭐 세력이라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종목을 메이저는 외국인이다.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온다면은 우리도 물량을 서서히 줄여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원래 목표대로 22,000원. 네. 예, 22,000원까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삼천리 자전거 전고점 부담은 있겠지만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가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지는 좀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인희 전문가님, KTB 투자증권 AS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보유하신 분들 걱정도 크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AS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KTB 투자증권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가 기관 상대로 영업력도 무척 좋고요. 그리고 돈을 아주 잘 버는 회사인데 올 6, 7월에 큰 급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유도 회사 자체의 큰 문제라기보다는 직원의 주문 실수로 1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보게 됐고 이것이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락을 맞은 다음에 업앤다운을 계속하면서 지금 매물대를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코스피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수 반등 노리고 진건주 하나 편입해서 가면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건데요. 그런데 지수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 공매도 규제가 풀린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증권주들이 깨지면서 지수 반등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이 재무제표에 반영됐던 이 100억의 손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본래의 상태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모멘텀이 잘 안 나와서 작게라도 수익 구간이 오면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손절가 오시면 매도를 하셔야겠죠. 매도를 네. 하시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좋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다시 한번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장중 저점이 2,205원이었거든요. 손절가 2,200원, 불과 5원 차이였는데 혹시 내일 만약에 좀 더 떨어진다면 내일은 비중을 좀 정리해 보는 의견이 바람직하겠다는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윤종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약 부합에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의 소형주로 분류되고 있죠. 자세한 전략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최근 4흘째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은 강부합에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전략과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그 로체 네, 잠시만요. 시스템즈. 이 로체 시스템 제가 좀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차트를 보니까. 예, 그래요? 예. 네, 최근 주가가 좀 급등락이 많이 심했어요.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양봉과 음봉이 뭐 하루 걸러서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런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어떤 기업인지 기업적인 설명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요. 로체 시스템즈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LCD 및 어떤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근데 올해 그 매출 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올렸고 3분기에요. 224억 원인데 이 회사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으로 이 많은 매출 올렸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39% 엄청난 증가가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239%로 하면은 이 프로테지는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큰 수익을 나던 종목이 이렇게 뭐 239%면 엄청난 건데 이 종목은 영업 이익률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안겠지만 지금 계속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 종목을 제가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면은 지금 중국 시안에 그 삼성 반도체가 세워져 있죠. 이 시안에 그 반도체에 대한 납품이 시작됐고요. 이 반도체 장비에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이제 한 바퀴 돌았다.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지속적인 어떤 그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기업은 그 레이저 커팅 장비가 상당히 매출에 기여를 많이 했죠. 그리고 지금 PCB 검사 장비도 일본과 합작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도 보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양호하다 이렇게 네. 보이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상당히 어떤 고려를 많이 해야 될 점은 우선적으로 실적이에요. 실적은 아주 기본이다. 실적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다음에는 수급이죠. 수급이 시장에 관심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수급이 없어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기업 가치가 좋더라도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상승은 힘들다. 그래서 귀신은 속여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거래량은 어떤 수급의 어떤 확인이 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량에 의해서 이 종목이 시장에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지 네. 이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로체 시스템즈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그래요. 한번 요 차트를 보면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네. 하루는 양봉, 하루는 뭐 음봉, 장대 양봉, 장대 음봉, 정신이 사납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게 실적이 여기서 실적 발표가 나왔었죠.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는 상한가 근방으로 급등을 했어요. 다음에 이제 다시 눌림을 주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상한가 한 번, 다음에 상한가 근방에서 눌림을 주고 여기까지 내놨어요. 내놨는데 이것은 이 종목의 좀 단점이란 뭐냐면은 유통 물량이 적다는 거죠. 추세를 한번 볼까요? 추세를 보고 하락 추세를 이제 벗어났다. 이 하락 추세가 네.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항상 거래량이 많이 터진 다음에 눌림을 한번 주고 다시 올라가는 건데, 네. 정석적인 어떤 모양새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적절하게 물량 소화 과정을, 큰 물량과 소화 과정을 거쳤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어떤 세력준이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는 누군가가 이 세력이 실적이 좋다 보니까는 누군가 매집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는 물량 소화를 거치고, 이게 121선이고 61선인데 이 선은 상당히 지지선으로서 어떤 단단한 지지선이다. 이것이 이탈이 없다면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고요. 지금 모든 것이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면 돼요. 주봉으로 한번 보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는 이쪽 쭉 보면은 이 저항대에서 지금 멈췄죠. 그럼 지금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고, 앞으로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성장할 것이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수주 물량이라든지 수요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쭉 더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최소한 전고점인 6,100원에서 6,100원까지는 갈 것 같고요. 또 6,100원에서 한번 눌림을 준다면은 네. 다시 한번 추가 매수 기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목표가는 오늘 좀 이 큰 모양새보다는 조금 낮게 잡았어요. 네. 그래서 목표가를 한번 알아볼까요? 목표가는 자 여기에서요. 네. 목표가는 대략 보면은 5,500원, 지금 4,475원인데 5,500원 정도. 5,500원은 네. 중간 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5,500원으로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4,350원으로 잡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로 50% 매수하려는 수량의 반절을 매수하고 좀 눌림을 준다든지 하면은 2차 매수에서 자기 포인트에 편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체 시스템즈 자세한 설명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써니전자였죠. 사실 써니전자는 기업적인 부분보다 좀 테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대장주 포트에 편입하는 거 좀 괜찮은 전략일까요? 예, 써니전자는 그렇죠. 우리 앵커님 이게 테마주죠. 그래서 그렇죠. 먼저 네. 대통령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관련주로 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을 했는데 네. 요번에 이제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은 써니전자는 원래 그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수정 진동자를 만들어서 네. 매출하는 데인데 이게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매출 비중의 대부분 한 70%를 차지한다. 네. 근데 지금 그 써니전자는 기술적으로 적자 행진을 계속 해왔어요. 해왔는데 자 잠깐만요. 이게 한번 차트를 봐야 되는데 적자 행진을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적자 폭이 네.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고 지금 제가 오늘 추천하는 것은 이 실적보다는 시장의 관심에 초점을 두고 추천을 네. 하는 겁니다. 보면은 어제 그제 그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되게 뉴스에 어떤 뉴스가 떴냐면은 신당 창당을 24일경에 발표를 할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 전에 신당 창당 언제 하냐 그러면은 그쪽 그 안철수 캠프 진영에서는 반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뜬소문에 불과하다. 이런 그 의견을 냈었는데 이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어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안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24일쯤 그 시간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어떤 신당을 창당해서 내년 지방선거가 6월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창당 작업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후보군을 계속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 제가 좀 관심을 두는 건 뭐냐면은 지금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은 네. 지금 보면 여당, 야당,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계속적으로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데요. 오늘 또 보면은 서로 공방하고 이게 싸움이라고 하죠. 국회에서 싸움. 어저께 보면 하겠지만 뭐 국회에서도 난투극이 벌어지고 네. 뭐 매맞고 뭐 이런 식이 계속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식상하고 있다. 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민생은 뒤로 하고 우리 당파 싸움이라고 하죠. 당파 네. 싸움에 연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쪽으로 중심을 이동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먼저 안철수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네. 많은 부분이 여든 야든 일정 부분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걸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나온다면 여 쪽이나 야 쪽이나 관계없이 안철수 쪽으로 많은 지지 세력이 모아질 거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이 테마라는 건 뭐냐면은 써니전자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테마를 편입되면은 안철수 지금 국회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 해서 써니전자가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테마라는 건 뭐냐면 어떤 꿈을 먹는 어떤 시민적인 요인이 강하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네. 우리가 시장에 진입한 것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진입을 했다. 이게 상승을 한다면은 큰 폭의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도 관심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또 이런 테마주가 정말 좀 불안한 것이 그런 이슈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안철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을 경우 주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과연 적절한 매수가, 손절가 정말 궁금합니다. 가격적인 부분 바로 짚어주세요. 네, 그래요. 네. 테마주는 지금 앵커님이 지적한 것처럼 급등락을 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혹시 매수하는 분이 있다면은 손절가는 명확히 지켜줘야 된다. 네. 손절을 놓치면은 큰 폭의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차트가 크게 어떤 그 의미는 없는 그런 종목이지만은 나름대로 차트는 우리가 이 종목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이정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이정표가 없으면 불편하듯이 차트는 누구든지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어제 그제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갔고 어저께는 큰 폭의 상승하고 다시 밀렸죠. 오늘은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흐름이에요. 이 물량 소화 과정이라든지 이 전 고점 이쪽에 물렸던 이 개인 투자들이 이 종목에 많이 물렸었는데요. 네. 여기에 물량 소화 과정이 적절하게 나왔다고 저는 봐지고요. 그래서 내일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나 또 아니면 요 차트적인 면 거래량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든 형태가 갖춰져 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가면 상한가이기 때문에 상한가 한 번 반 정도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장기적인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이라든지 가치로 우리가 제가 접근한 건 아니니까요. 그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시초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초가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의 반절, 눌림을 준다면 눌림에서 반절. 그래서 100%, 저희가 매수하려고 하는 100주라면은 50주씩 1차, 2차로 나눠서 매수해서요. 편입을 하는데 시초가하고 눌림 줄 때. 그래서 지금 시초가에 얼마 될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대는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꼭 매수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분들은 시초가 매수하는 것이 좋을 네. 것 같아요. 다음에 이 목표가는 6,500원을 잡았어요. 6,500원을 잡았고,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5,1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써니전자 손절가 명확하게 지켜주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윤희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살펴봅니다. 네, 역시 총 두 종목 들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더존 비존입니다. 어제 이정민 대표의 종목이기도 했죠. 오늘 2% 상승했는데요. 또 다른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금호타이어입니다. 어제 3% 오른 이후 오늘은 숨고르기가 남았습니다. 어제 벤츠의 타이어를 공급한다는 소식 들렸죠.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더존 비존 살펴볼 텐데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60일선도 가볍게 돌파가 나왔고요. 의미 있는 거래량도 실린 것 같은데 더존 비존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테마주 가지고 오셔서 이런 네. IT 종목들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어차피 저는 실적 위주의 IT주 소개시켜드린다고, 추천해드린다고 해서 회사 전반적인 상황이나 실적 현황 등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 회사는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고요. 네. 그리고 IT 기업으로서 ERP, 그룹웨어 등 기업 정상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솔루션과 최신 IT 기술을 내세운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시장은 IT 기술과 기업 경영과의 접목이 가속화되면서 크게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IT 기술 서비스 분야가 침체되는 듯 보였는데요. 공공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 구축 등 IT 분야에서 긍정적인 그런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정부 보호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이나 그리고 지자체 간 통합, 그리고 여러 가지 구축 사업들이 IT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 회사 2011년 말에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9호 사업자로 지정받게 되면서 이 클라우드 사업과 연관된 시너지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화에 맞춰서 세금 계산서 발행 서비스, 그리고 뭐 지로 수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자금융 서비스, 그리고 스마트워크 환경을 주도하는 모바일 오피스 사업 등 이런 그 시장의 이슈와 부합하는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기반을 확충해 가고 있고요. 또 강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에 10개의 영업국, 그리고 28개의 대리점과 170여 명의 컨설턴트를 보유를 해서요. 고객의 요구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또 이 회사가 더존 IT그룹의 전 제품을 독점 총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존 제품 사용 고객에 대한 인프라도, 그리고 또 그 자회사인 더존 SNS의 그런 전국적인 판매 서비스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수익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는 빅데이터 매출 증가로 인해서 크게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 크게 영업이익이 증가한 데 비해서 순이익은 크게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보면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공격적인 영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넓혀가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만큼 재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될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차트도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5일선을 지지해서 지금 상승 여력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이 21선을 우회하면서 상승 여력 있어 보여서 매수가는 5일선 위로 잡는다면 10,000원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이고요. 손절가는 9,5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더존 비준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이었죠. 금호타이어. 일단 3거래일 만에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금호타이어 반가 소식도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금호타이어도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타이어 만드는 회사 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는데요.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금호타이어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이렇게 그 아시아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8개의 타이어 생산 공생을 토대로 글로벌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9개의 판매 법인이 있고요. 14개의 지사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그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갖춘 타이어 제조 판매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시장이 신차용 타이어 수요와 그리고 교체형 타이어 수요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타이어 시장의 그 전체적인 그 비율을 보면요. 교체형 타이어와 신차용 타이어와 교체형 타이어 비율을 보면 약 3대 7의 비율로 교체형 타이어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수요는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물론. 그리고 경기 민감도 측면에서 또 자동차 수요와는 달리 신차용 판매가 감소를 하면 교체형 타이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상응해서 경기 침체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의 주요 원재료인 그 뭐 천연 고무나 합성 고무, 그 다음에 타이어 뭐 코드지, 카본 블랙 등 이 각종 그 고무 배합이나 그리고 와이어 등 이런 재료들이 매출 원가의 가격 변동, 그리고 환율, 유가, 경제 여건에 대해서 조정을 많이 받고 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금호타이어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 그 부진이 계속되면서요. 공장 가동률이 73%에 그친 것이 실적 감소의 원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도 5.1% 줄어든 뭐 736억 원 정도 그렇게 추정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좀 부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처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좋아질 실적주에 저희가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분기에는 실적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4분기에 공장 가동률 회복 및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에 힘입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도 보시면은요. 기관 투신 연기금도 매수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급을 한번 체크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네. 네네, 지금 좀 시간이 늦어지는데. 자,
화면 통해서 수급 동향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수급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기관이나 네. 연기금도에 들어오고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12,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2,700원이고요. 손절가는 11,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전문가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 돌아왔습니다.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할지 불기둥 종목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윤종민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삼화페인트입니다. 최근 주가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3주째 장대 양봉 그리며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죠. 추가 상승 가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맞서는 조인희 전문가는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UI를 들고 오셨습니다. 코스닥의 IT 부품주이고요. 앞서 실적이 좋은 IT 부품주 관심 갖자 하셨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보합을 마감했는데 내일 급등 여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윤종민 전문가님 내일장 불기둥 종목 삼화페인트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1.3%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던 종목인데요. 이 최근 주가 흐름이 정말 좋더라고요. 예. 좀 눌림을 주고. 네. 여기 삼화페인트가 먼저 지난번에 제가 포트에 편입했다가, 네. 요날, 좀 손절 처리된 거예요. 손절 처리된데 좀 아깝죠. 아깝고, 불기둥 종목, 이건 불기둥 종목도 되겠지만은 네.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가리라고 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요. 이 삼화페인트는 뭐 전부 알다시피 페인트 역사가 오래된 페인트 업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특수 도료 이것을 개발해서 PC용, 다음에 스마트용 이 특수 도료가 이 실적 성장의 그 견인차 역할을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또 중국의 수출, 또 동남아에 한 6개국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또 지사도 나가 있고 상당히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이 지속되는 걸로 보이고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 기관들 쭉 매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도 계속 매수를 했죠. 이 매수하는 것은 실적적인 어떤 그 성장성을 보고 매수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고요.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은 지금 12,400원이 고점이죠. 고점인데 월봉을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가 지금 12,400원인데요. 네. 이걸 보면은 이 추세를 보면은 먼저도 설명드렸었죠. 상당히 N자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올라가고 충분히 물량수화 과정을 거치고 눌림을 주고 올라가는 힘이 상당히 그 거래량을 봤을 때나 견조하다. 그렇다면은 제가 판단할 것은 12,400원을 돌파해서 그 날이 내일이 아닌가 이게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추천을 하게 됐고요. 내일장 한번 오늘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거래량 줄어들고 힘을 응축하는 거다. 네. 다음에 쭉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매수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매수가를 살펴보면은 오늘 종가가 11,550원이었는데 11,550원에 매수가를 하는데 갭상승 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잡겠습니다. 편입을 시초가로 편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목표가는 12,075원인데 12,075원이라는 것은 이거 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12,100원으로 하겠습니다. 12,100원. 예. 12,100원으로 해주시고요. 다음에 손절가는
11,300원, 좀 짧게 잡아서 11,300원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은 내일 그 매수에서 수익이 나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내일장 불기둥 종목 3화 페인트 내일 시초가에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설명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 조인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이죠. UIL.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UIL. 오늘 좀 쉬어갔더라고요. 네네. 이 UIL 동국제강의 자회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좋아질 실적주에 한번 주목해보자 했는데요. 실적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회사 사업 주된 품목 먼저 살펴보고 나중에 자세하게 또 더 큰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 내용을 보면 휴대폰 부품을 전문으로 개발 생산하는 기업으로 본사와 해외 법인에서 스마트폰이나 피처폰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휴대폰용 키패드, 부자재 및 액세서리 그런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지금의 휴대폰 산업이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기능 측면에서 끊임없이 트렌드가 변화되고 소비자들의 취향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산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휴대폰 부품 업계 또한 전방 산업 마찬가지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시장 구조 측면에서도 보면 작년 한 해 스마트폰 부분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구축한 삼성전자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확보한 가운데 노키아를 위시하여서 중하권 휴대폰 업체들이 글로벌 점유율 상위권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전망 중에서 오늘 추천드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회사 공시를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교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주식수가 늘어나서 대형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환 대상으로 가격 조정의 시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회사는 반대로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교환 가격이 공시에 나와 있는 대로 12,000원이 고정 가격이고요. 현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자 수익보다는 주식으로 전환했을 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900원대인데 반해서 12,000원의 교환 조건인 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보면 이 회사의 전망이 매우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최소 수익률 10% 정도를 일단 보고요. 매수가는 지금 오늘의 종가로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9,200원 보겠고요.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8,900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불기둥 종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증목 질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점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이맥스. 네. 6,550원에 10%를 샀는데. 6,550원에 비중 10%요? 예, 하고 조금 올라가더만은 계속 빠져요. 아, 그럼 한 10월 말쯤에 사셨나봐요? 예. 네, 그러셨군요.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은 좀 기다려도 되는가. 기다리면은 매수가까지 올라는가. 네. 일단 손절도 각오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윤종민 전문가님, 바이넥스에 들어봤습니다. 손절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바이넥스는 좀 시세가 좀 꺾였죠. 시세가 꺾였는데, 비중이 10%네요. 10%면은 크지 않아서 부담은 없고요.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제약사인데 바이오 관련주죠. 여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올랐다가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추세를 보면요. 지금 6,550원인데 6,550원은 자, 6,550원
까지는 지금 단기간으로는 가긴 힘들고요. 예. 제가 볼 때는 단기간적으로 6,300원 정도, 6,250원이에요. 3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일어나리라고 봐요. 장기적으로는 다시 이제 반등을 줄 수 있을 텐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00원 근방에서, 적은 손절을 하시고, 그러니까 적은 손실로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네. 여러 가지 이탈이, 기관하고 외국인들 이탈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단기간에, 네. 반등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바이넥스 상담해 드렸고요. 자, 많은 분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머니 지금 시청 중이신가 봐요, TV. 네, 죄송하지만 볼륨 소리를 좀 많이 줄여주시고요. 전화, 제 목소리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대한해운이요. 대한해운이요. 아우, 네. 정말 말이 많고 또 탈도 많은 그런 종목이죠.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올 봄에 사가지고, 감자 되기 전에 샀는데, 아이고, 네. 예, 금액이 너무 높아가 어저께 조금 추가 매수해가지고, 아, 지금 그러셨어요. 한 47,000원 정도 될 겁니다. 47,000원이요. 비중은 어떻게 되시고요? 비중은 한 15% 정도예요. 아, 오늘 종가가 18,000원. 정말 그 어떤 분보다 상심이 크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지금, 보니까, 기간하고 투신하고 지금, 네. 한 며칠 사이에 지금 들어오던데,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한 장기적으로요? 목표가가 얼마 정도 되고, 회사 네. 재무구조고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기운 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조인 전문가님, 대한해운 들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빠르게 얘기를 예.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일단 보시면요. 감자 이후에 그 지속적인 하락을 하면서 지금도 추세선이 역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 매도세 강하고요.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요. 또 월요일은 또 보유 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연속 하한가를 맞았는데요. 그리고 지금 해운업이 글로벌 거대 해운사들 이 단합을 하고 있어서 이런 작은 해운사들이 살아남기가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매각 이야기가 나오거나 큰 호재가 없는 한 좀 큰 상승 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매도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네. 비중이 그나마 작기 때문에 뭐 반등이 좀 나오시면 반이라도 매도하시고 또 반등 네. 나오시면 매도하시고 매도 관점으로 가시는 게 낫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적절한 가격대에서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어머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상담 좀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종목 살펴볼게요. KG 이니시스가 들어갔는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9,500원 비중 40%. 앞으로 전망 궁금하고요.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예, KG 이니시스가 이제 전자결제 관련주인데요. 네. 상당히 실적도 좋아지고 앞으로도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다만 그 실적이 이미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보면은 많이 올랐고 주봉은 많이 올랐죠. 다시 한번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어서 다시 빠졌는데 이 종목은 이미 추세적으로 주가가 반영이 됐고 앞으로 다시 한번 쭉 추가 상승하려면 시간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40%죠. 비중이 많네요. 네. 19,500원, 19,500원인데 19,500원까지는 올라갈 것 같죠. 너무 욕심 버리지 마시고 네. 반등이 내일부터는 좀 나올 거예요. 그럼 19,500원 정도 손실 없는 부분에서 매도를 40%라면 물량을 30%는 줄이고 10%만 가지고 네. 있어도 되고요. 손실 없는 부분에서 매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기간은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그 사이면 그 지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내일 반등 기대하면서 매수가 온다면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윤종민 전문가, 조인 전문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